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강의의 목표는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어서 오세요 이야기 수학 클럽 그 책을 써가는 과정에서는 학생들하고 대화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글로 쓰다가 보면은 거기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를 약간 재현하는 강의를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림을 몇 개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숫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숫자로서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생김새만 한번 관찰하라는 거예요. 1, 2, 3, 4, 5 그런데 근데 쟤네들의 생김새를 보면은 제가 이제 일종의 퀴즈로서 물어보면은 네 개는 뭔가 비슷한 데가 있고 하나는 조금 더 다르거든요. 나머지 네 개에 비해서 어느 게 좀 다를까요? 아주 직관적으로 딱 파악하시네요. 네, 맞아요. 정확한 답입니다. 이 사가 다르다는 게 좀 다르다. 이제 이게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각이 있죠. 근데 얘도 각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금연도 있죠. 아까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얘는 안과 박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아주 전부 다 좀 중요한 지적인데 근데 제가 여기서 모양을 일단 보라고 보면 하면은 생김새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모양이 그러면은 가령 사가 좀 다르다고 그랬는데 모양이 다른 건가요? 그렇죠.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가 특히 다르다라고 얘기해야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양의 관점, 보통 생각,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다는 거는 아닌데 뭐가 다르냐? 여기서 뭐가 다른가 하면은 위상이 달라요. 이걸 표현하는 하나의 수학적인 용어는 위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위상. 자, 그러면은 내가 이런 답을 하면은 당장 드는 궁금증이 뭐예요? 위상이 무엇인가? 당연히 그게 질문하고 싶잖아요. 정확한 설명을 하려면은 상당히 공부가 필요하기는 해요. 이제 수학적 배경을 쌓아 올리고 많은 용어를 배워야지 되고 그런 건데, 근데 그렇게 정확히 배우지 않아도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활용하는 것은 또 가능해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아까 처음에는 모양은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갑자기 모양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그럼 형태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렇죠. 뭔가 다르기는 한데 근데 모양의 경우에는 모양이 무슨 뜻이죠? 모양이 무엇이죠? 그렇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해 보려고 할 수는 있지만은 모양이 뭐냐고 물어봐도 어때요?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의상처럼 사실 어렵거든요. 모양도. 그런데 익숙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뭔가 습득한 거죠. 모양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위장이라는 말도 익숙해지면서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단어, 세상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정확히 뭐라고 물어보면은 답하기 어렵거든요. 단지 그건 뭔가 일관성 있고 대체로는 틀리지 않게 뭔가 서로 합의를 본 단어들인데
그리고 활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이다. 그게 참 중요하고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건데 일단은 위상이 다르다. 그 말을 그 문장을 지금 소개하고 나서 그 문장을 조금 더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우리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갈 텐데 일단 제가 여기서도 답을 먼저 드리면은 탐구를 약간 너무 많이 생략하고 얘네 셋은 다 위상은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위상이 달라지거든요. 언제 달라질까요? 미음도 달라요. 그러니까 전부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을을 적어도 근데 위상이 같은데 미음부터는 이건 위상이 달라요. 비읍 얘도 위상이 얘네들하고 다르고 얘네 둘은 위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네 둘도 사실은 위상이 달라요. 그러면 시옷 또 위상이 다르고 이응 제가 이제 여기서도 또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이제 이응을 적었잖아요. 위상은 지금까지 적은 것들하고 어느 것 중에 어느 하나하고 위상이 같은데 어느 거하고 같은지 알겠어요? 이 두 분이 똑같은 답을 줬는데 얘네 둘이 위상이 같거든요. 사실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책에서 표현을 해서 얘네 있으면은 이렇게 조금 휘어진 등식 두 개를 써가지고 위상이 같다는 걸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위상이 다르다는 거는 가령 기억하고 미음이 위상이 다르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위상을 표기하는 등호로 우리가 책에서 많이 사용해서 위상이 다르다는 등식이 아니라는 등 같지 않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이미 직관적으로 많이 파악을 하셨거든요. 그럼 조금 더 나가보죠. 저도 맨날 잊어버려요. 이 순위 가나 다라 마바 사 자 지읒. 이것도 재미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 지읒은 지읒도 좀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어느하고 위상이 같은데 어느 걸까요? 시읒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시읒하고 지읒도 위상이 같아요. 여기서 이제 위상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씩의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도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는 어렵지만은 또 직관적으로 위상이라는 개념에 다가가려고 하다 보면은 얘네 둘이 같은 거를 일종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기서 요 선을 줄이기만 하면 길이만 좀 줄이면은 시옷하고 같아지잖아요. 그게 위상이 같은 거를 표현하는 일종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위상이 같아요. 그리고 가령 기억하고 니은은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 둘 다 펴주기만 하면은 같은 모양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데 가나다라 마바 사아 자 치읓 얘는 어떨까요? 지읒하고 위상이 같을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다르다는 게 답인데 여기서는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직관적인 말로 설명해 보시겠어요, 용만 학생? 그렇죠. 두 동강 나 있잖아요. 얘는 토막이 하나밖에 없고 그 경우에는 위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위상이에요. 덩어리가 몇 개 있다는 건. 얘는 모든 점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서로 어느 점에서 또 어느 다른 점으로든 경로를 따라서 항상 가는 게 가능한데 얘는 요도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니까 위상이 상당히 다른 경우에 어떻게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느 정도. 자, 키역 한번 적어볼까요? 이것도 재밌네요. 생각해 보니까 얘는 뭐하고 위상이 같을까요? 지읒하고 같고 또 따라서 시읒하고도 같죠. 얘네 둘이 또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읒하고 같고 시읒하고도 같아요. 얘들이 다 같아요. 얘 또 어느 정도 알겠죠?
요거를 가령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대충 요 부분 그리들만 길이지만 좀 바꾸고 마사지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상에 대해서 조금씩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아까 수의 경우로 잠깐 돌아갈까요?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적으면은 이제 조금 스스로 관찰해 보시겠어요? 이 중에서 가령 8은 어느 거하고 위상이 같을까요? 없는 것 같죠. 다른 것들 중에서 위상이 같은 게 없는 것 같죠. 맞아요. 다른 것들하고 다 위상이 달라요. 8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는 위상이 다 같아요. 다 같은데 나머지들은 상당히 다른데 그래도 같은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6하고 9는 다 같은 것 같죠. 이게 이렇게 돌리면은 또 6하고 9가 같아지잖아요, 거의. 근데 10은 또 어때요? 두 동강 나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다르죠, 나머지하고. 이런 식으로 위상에 대해서 약간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조금 더 다른 모양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나 글자 말고. 가령 삼각형이 하나 있고 사각형이 있고 오각형이 있고 이러면은 얘네들은 위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 보이죠? 얘네들은 같아 보이죠? 이것들도 대충 마사지하면은 그래서 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은 고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약간만 그러니까 찢지 않고 붙이지도 않고 대충 자연스럽게 모양을 변형하면은 서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위상이 같은 경우에 같다는 말을 활용할 때 가장 흔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당히 고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은 그것보다 더 복잡하지만은 그게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고무로 만들어졌을 때 대충 모양을 부드럽게 한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바꿔 나갈 수 있으면은 두 모양의 위상이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모양이라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느슨한 구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모양이 상당히 달라도 제가 하려는 말이 뭐예요? 위상은 같을 수 있다. 이제 그게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구분도 사실은 생김새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분 중에 하나라 위상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제가 거의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20, 30년쯤 지나고 나면 그건 너무 제가 낙관적이 쓰고 있는데 적어도 몇백 년 지나고 나면은 위상이라는 것도 모양만큼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될 거예요. 이미 과학에서 너무 많은 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점점 더 일반인한테 퍼져가지고 모양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될 거예요. 그건 거의 제가 분명하게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선구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아까 얘네들도 아까 그냥 팔자 모양 같은 거하고 비교하면은 얘네들은 다 위상이 같은데 얘네들은 팔자하고 위상은 또 다르거든요. 이건 직관적으로 봐도 다를 것 같죠, 이미 더. 그리고 고무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얘를 얘로 바꿀 방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얘네 새하고 동그라미하고 비교하면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완전한 동그라미 원하고 비교하면은 얘네들도 같겠죠. 저 역시 또 고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때로는
이걸 표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자주 해요. 수학자들이 얘네 셋은 다 원과 위상이 같다. 예, 원과 위상이 같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위상이 같은 여러 가지 모양들 중에서 원이 뭔가 전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얘기할 때도 원과 위상이 같다는 말대로 자주 사용해요. 그러니까 동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령 뭐 이런저런 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까마귀과다.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까마귀는 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뭔가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든가 뭐 일찍 익숙해졌다거나 뭐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유도 있겠지만은 하나를 골라놓고 나머지는 다 까마귀과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그 생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다 장미과다 이러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 어떻게 보면 다 동등하고 다 위상이 같은 거지만은 까마귀를 고르는 것처럼 얘네들은 다 원하고 위상이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비교적 자연스럽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2차원 모양을 조금만 볼까요 이제. 여기 상자 같은 거를 제가 하나 그렸다고 그래봐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속이 텅 빈 상자예요. 그래서 제가 2차원 모양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 저 3차원인데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제가 조금만 설명할 텐데 이게 2차원 모양이라고 한 이유는 상자 속이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이 표면만 보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어느 부분을 봐도 평면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차원 모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약간 재밌는 부분인 것 같죠. 약간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 상자를 꽉 채우면은 그때는 3차원 모양이 돼요. 꽉 채웠을 때. 근데 채우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꽉 채운 상자의 표면은 2차원 모양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의 성질들을 이름도 붙이고 구분도 하고 뭐 차원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거든요. 수학의 그 모양을 공부할 때. 그다음에 이제 정사면체를 그려보면은 자 얘네 둘은 위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죠? 같아 보이죠? 얘네 둘은 위상이 같아요. 역시 또 고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로 고무를 만들었잖아요. 안에 바람을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바람을 불어넣으면은 똑같 구가 될 것 같잖아요. 얘들도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건 더 그림을 못 그리지만은 정팔면체를 그리려고 하려고 한 건데 얘네들도 다 위상이 같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제가 아까 어떤 그 전형을 골라가지고 뭐하고 위상이 같다는 식으로 표현하려면은 뭐하고 위상이 같다고 해야 될까요? 구하고 위상이 같다고 하면 좋겠죠. 그렇죠? 얘들은 또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기다 구를 그린 다음에 또 구하고 위상이 같기도 하고 또 말로 구와 위상이 같다 이런 식으로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저런 종류의 여러 위상이 같은 모양들 중에도 전형이 구인 것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위상이 같아지는데 또 다른 조금 더 쉬운 모양들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모양으로 넘어가죠. 여기 쟁반 같은 게 하나 있다고 그래봐요. 이거는 아까 이 곡선만 있는 원하고 달리 속을 채웠다는 면에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쟁반인데 쟁반 그 다음에 사발 더 그래봐요. 저는 잘 그림을 잘 그릴지 모르겠는데 바깥을 이렇게 하고 안에는 또 이렇게 안도 있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사발을 이렇게 그리려고 한 건데 얘네들은 위상이 어떨까요? 같을 것 같죠?
같을 것 같죠. 여기 그냥 움푹 치우서 이렇게 정말로 또 고무 이야기를 하면은 움푹 집어넣으면은 쟁반이 사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위상이 같아요. 또 근데 뭐 이런 쟁반이어도 되고 삼각형 쟁반이어도 되고 사각형 쟁반이어도 되고 얘네들은 다 위상이 같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부엌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릇들 중에서 쟁반이나 뭐 사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것들이 위상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엌에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얘네들하고 위상이 다른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젓가락은 우선 왜 위상이 다르냐? 가장 간단한 이유가 젓가락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있으니까 저는 위상이 다르다고 할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손잡이가 하나 들어 있으면은 그러면 위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위상이 같은 경우로 잠깐 다시 설명을 하면은 손잡이를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위상은 항상 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은 위상은 항상 같아요. 또 이 쟁반도 큰 쟁반이나 작은 쟁반이나 위상은 같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위상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그 쟁반 얘기가 나왔으니까 쟁반에 있는데 쟁반하고 쟁반에 중간에 구멍을 하나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위상이 어떨 것 같아요? 얘네들은 다르거든요. 얘네들은 위상이 달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고무라고 생각하면은 찢지 않으면 구멍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위상이 달라지는데 이런 종류의 2차원 모양 같은 게 있을 때 그 2차원 모양에 경계선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하거든요. 경계가 뭔지 알겠죠? 여기 그 경계선인데 얘는 경계선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도 있는데 안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선이 얘는 하나밖에 없고 얘는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상이 같을 때는 경계선의 수가 항상 같아요. 경계선이 여러 개가 숫자가 다르면 경계선의 수가 다르면은 위상이 또 달라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또 내면은 경계선이 세 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위상이 또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위상이 다른 모양들로 많이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슷한 방향으로 약간 더 나가서 이 구가 있는데 구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었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 표면은 다 있고 풍선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번에는 아까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구멍이 뚫렸다는 걸 표시하려고 제가 여기다가 칠을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좀 반대로 얘기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제 구에 이제는 얘는 그러면 당연히 구 자체하고는 위상이 달라지겠죠. 경계선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는 경계선이 몇 개죠? 두 개인가요? 얘는 2차원 물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우선 이게 구멍이 없으면은 이 텅 빈 구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구멍이 없으면 경계선이 몇 개인가요? 어디가 경계선이에요? 제가 가령 여기다가 이 그림을 그린 거는 실제로 그게 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구라는 모양이라는 표시하기 위해서만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구 표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냥 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경계선이 어딘 것 같아요? 그걸 많이 꽉 채워졌다고 생각하면은 그 표면 자체가 경계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이건 텅 빈 공이에요. 그래서 경계선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래서 텅 빈 2차원 모양인데 그래서 경계선은 뭔가 곡선 같은 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어디 있을까요? 경계선이 없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끝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령 지구 표면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경우하고 비교하면은 면 좋을 수도 있는데 쟁반 같으면은 경계선이 어디냐 여기서 걸어가다 보면 여기서 끝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주 뭐 태고 쪽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이 모양이라고 생각했다는 전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끝에 가면 떨어져 버린다고도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구상에서 같으면 어디 걸어가도 생전 안 끝나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도 끝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선이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경계선이라는 말을 썼고 그 모양이 끝났는데 여기처럼 이것은 경계선이 없는 경우가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용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 구가 꽉 채워졌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일종의 3차원 모양이니까 끝나는 데가 경계선이 아니고 경계면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제가 썼죠. 그래서 그 경우 같으면 구 자체가 이제 경계면이 돼 버리죠. 채워진 구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아까 1차원도 사실 얘기 나왔었는데 일자 같으면은 그때는 경계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경계점이라고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경계점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경계점이 없는 1차원 모양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손으로 거의 그리고 계신 것 같은. 아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생각해 보면은 이형이 경계점이 없잖아요. 경계점이 없어. 맞아. 가령 예로부터 시작했다면 끝점 두 개를 붙여버려 가지고 이형자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계점 두 개를 붙여버려 가지고 없애버렸죠. 경계점이 없고 미음도 경계점이 없죠. 사실은 그냥 계속 돌아갈 테니까 여기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경계점이 없는 거하고 얘가 경계선이 없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여기다 구멍을 뚫으면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돼요? 경계선이 생기죠. 그래서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이후에서 산다고 하면 여기 가서 끝나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선이 생겨버렸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모양들 하고 지금 구에서 구멍 하나 뚫린 거하고 비교하면은 그 지금까지 나온 모양들 중에서 얘하고 위상이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도남인가? 구멍에 그냥 제가 약간 힌트를 더 주면은 이 위상이라는 게 이 구멍을 더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겠죠. 위상이 뭐 구멍의 크기에는 별로 의존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배운 직관으로도. 그래서 점점 더 키울 수도 있죠. 그렇죠. 구멍을 점점 더 크게 모양 만들면은 이 구에서 구멍 뚫린 모양이 뭐 비슷하게 돼요? 쟁반이나 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비교적 데이트리즘에 비슷하게 유지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구멍을 점점 키워가지고 북반구 전체를 구멍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뭐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사발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사발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사발하고도 위상이 같고 또 사발하고 쟁반하고도 위상이 같았으니까 쟁반하고도 위상이 같고 또 정답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상을 점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멍을 또 하나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구멍을 또 하나 뚫으면은 이제 위상은 또 구멍 한 개 뚫었을 때에 비해서 또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경계선이 이제 몇 개예요? 두 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하고 위상이 같을까요? 지금까지 만난 모양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도넛은 제가 아직 그리지도 않았죠, 사실은.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요 구멍을 뚫기 전에는 이 구멍에서 구멍 하나 뚫은 거하고 뭐하고 위상이 같다고요? 사발 혹은 쟁반하고 위상이 같다고 그랬죠. 근데 구멍을 또 하나 뚫었으니까 쟁반에 구멍 뜬 모양 아까 만났었잖아요. 이런 모양. 그렇죠. 얘하고 위상이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엽전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 그러니까 구멍을 두 개 뚫으면은 엽전하고 위상이 같아지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것도 이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질문으로 하는 게 더 도와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물어보죠. 여기 이런 긴 원통 모양이라고 그래봐요. 얘네 둘은 위상이 어떨까요? 같다는 게 금방 보이죠. 이 경우에는 얘를 잡아들이기만 하면 원통 모양이 되겠죠. 얘네 둘은 위상이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원통 모양은 굉장히 가느다랗게 만들어도 위상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느다랗게 만든 원통의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일상적으로 어디서 만나죠? 빨대하고 더 길죠. 이거를 아주 가늘고 길게 만들면은 계속 위상이 안 바뀌는데 얘는 또 빨대잖아요. 그래서 빨대하고도 위상이 같아요. 구에서 구멍 두 개 뚫은 거하고. 그렇죠? 그런데 얘는 또 아까 뭐하고도 위상이 같았냐면은 이 엽전 모양하고도 위상이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 다룬 약간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빨대가 구멍이 몇 개인가 그 질문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빨대를 봤을 때 이 관점에서 보면은 구멍이 두 개인 것 같고 이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질문이거든요. 헷갈리는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위상의 중요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위상이라는 개념이 약간 어려운 개념인 것 같지만은 위상이 같은 것들은 뭔가 더 비슷하고 위상이 다른 것들은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는 뒷과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빨대의 구멍의 개수의 경우에는 암시적으로 요 비슷한 위상들을 다 머릿속에 어디론가 입력돼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위상이 비슷한 여러 가지 모양들을. 그래서 약간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비교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되기도 하고 여러 비교가 암시적이라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구멍의 개수에 대한 질문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를 또 다르게 설명하면은 구멍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구멍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개라고 볼 수도 있고 두 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양쪽 다 뭐 그래서 가능한 질문이 가능한 관점이고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구멍의 개수는 구멍이라는 개념이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상이 같은 것들도 구멍의 개수가 달라 보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는데 구멍의 개수는 달라 보일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위상이 같은 것들을 여러 개 그렸는데 얘네들이 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x의 개수는 지금 여기다 채워넣어야지 돼요. 무엇인가의 구멍의 개수는 달라 보일 수가 있지만은 무엇인가의 개수는 같다. 뭘까요, 그게? 아주 정확하게 맞췄어요. 경계선의 개수는 같아요. 경계선의 개수는 위상이 같은 것들은 다 같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거? 두 개. 경계선은 하여튼 두 개예요. 어떻게 보든 간에 빨대의 경계선의 개수는 두 개인데 근데 구멍의 개수는 위상이 같은 것들이 구멍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멍이라는 개념의 수학적 엄밀성의 결여 때문에 사실 구멍의 개수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얘기를 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사실은 위상이라는 개념이 현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고, 그게 가령 굉장히 여러 종류의 과학적이고 때로는 심오한 질문으로도 이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물리학에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우주에, 제가 질문하려는 게 뭘까? 우주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문장을 끝내라는 퀴즈를 내주는 거예요. 우주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주가 경계선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경우에는 그 경계면이겠죠. 아무래도 3차원 우주 안에 사니까. 또 하나 가능한 질문은 우주의 모양이 무엇인가. 이것도 가능한 질문이거든요. 그거 사실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루는 것이 우주의 모양이거든요. 우주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게 근본적으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 시간에 따라서. 그것도 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질문을 약간 불분명하고 폐기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헷갈리게 됐는데, 우주에 경계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으로 제가 일종의 우문현답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우주의 모양이 무엇인가, 이것도 하나의 가능한 질문인데, 근데 모양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질문 혹은 느슨한 질문으로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우주의 위상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위상은 무엇인가? 모양이라고 하면 뭔가 크기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물어보는 것일 테고, 우주의 위상이라고 하면은 크기라든지 자세한 어떤 디테일, 세세한 부분은, 모양의 그런 부분들은 잊어버리고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고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종류의 위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또 이거는 굉장히 우주의 모양에 대한 얘기이기도, 우주의 생김새에 대한 얘기인데, 우주의 위상은. 그런데 요새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위상적 물질 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물리학에서. 이거는 굉장히 세세한 보통 물질, 응집 물리에서 나오는 것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보통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세한 성질하고 상관없이 보존되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걸 위상적 성질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질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위상적 물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자면은 물질들이 있을 때 자기장을 밑에 밖에서 걸어줘요. 자석을 갖다 댄다든가. 그러면 성질들이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질들이 바뀌는데 안 바뀌는 성질들이 있어요. 자기장을 아무리 세게 걸어도. 그런 것들이 위상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리의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상의 개념이 굉장히 크게는 우주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위상의 개념이 작게는 물질의 특수한 성질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사방돼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팅이라는 데서도 나타나고, 사방돼서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 과학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앞으로 제가 아까 예측한 거 적어도 몇백 년 지나고 나면,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위상이라는 말이, 물체의 위상이 무엇이냐, 이걸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될 날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